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6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어제 6.15 70주년 행사에 성남공항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면서 147구의 유해를 송환해 와서 안장하는 그런 절차부터 시작해서 행사가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감회를 많이 느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14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가 생기고 50만에 가까운 부상자가 생기고 100만 명의 민간인 피해자들도 생기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6.25 전쟁이라는 게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끔찍한 전쟁인데 어제 행사를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새삼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감동적인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공항에 있는 경납고 안에서 어제 행사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맡은 현대사에 있어서의 역사적 책임이 얼마나 크고 남북관계를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라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그런 의미 깊은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그러나 심사는 고사하고 심사할 상임위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3차 추경은 글자 그대로 민생 추경입니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114만 명의 생계를 위한 긴급고용안정기금, 그리고 그 외에도 약 390만 명의 고용안정정책에 해당되는 매우 긴급한 추경안입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하루하루가 지금 애타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임대료를 못 내서 폐업하는 데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추경 처리를 방해하는 그 누구도 우리 당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는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국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정을 운영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행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21대 총선 민의로 모든 상임위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그래도 야당에게 지금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7개 상임위원장을 양보를 했고 설득에 설득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협상은 한 번도 없고 수모만 당했다라는 표현을 라디오에 나와서 한 걸 보는데 좀 철면피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통합당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국정 발목 잡기를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의석도 부족했고 법사위를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어서 발목 잡기가 어느 정도 통했지만 21대 국회와 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관심 현안을 보면은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들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과 정확한 사실을 기반한 보도가 절박한 심정입니다. 소액 투자자 거래세에 관해서 새로운 증세라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18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인한 겁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돼 있어서 거래할 때마다 수익이 나든 이익이 나든 거래할 때마다 통행료처럼 증권거래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인하는 못하도록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0.2%인가 0.3%인가를 처음으로 내리고 단계적으로 내려가기로 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가 한 1조 5천억 정도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대신에 얼마든지 수익이 많이 나도 투자 양도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는 그런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하면 전체적인 세수는 제로섬이 되는 겁니다. 세수를 추가로 증가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잘못된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로, 사소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꼼수와 시간 끌기로 21대 국회마저도 시작부터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에 복귀한다면서 정작 상임위 명단 제출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명단 제출 거부는 일하지 않겠다는 파업 선언과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 선언이 결국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국민을 속이는 위장 전술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국회가 열렸는데도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를 마비시킨 사례가 헌정사상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의하면 뒤집고 약속하면 지키지 않는 미래통합당표 뒤통수 정치가 국회를 시작부터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런 낡은 형태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 요청합니다.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양보했고 인내의 한계를 넘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 오늘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단호히 행동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국회의장에게 남은 상임위원장을 전부 선출해서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국회를 찾아와 하루빨리 추경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500만 국민이 하루하루 애타게
일자리와 긴급 자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꼼수가 통하는 낡은 시대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오로지 민심을 따르는 책임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과 함께 비상하게 행동에 돌입해서 일하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 대응을 제대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일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가 4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민주당의 활동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에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난극복위원회가 이관한 입법 예산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완수하기에 오늘 코로나19 국난극복 상황실을 원내기구로 설치합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 상황실은 방역, 보건의료, 민생, 일자리 대책, 입법 예산 등 3개 TF를 두고 국난 극복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활동 그리고 제도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조승래 선임 부대표가 상황실장을 맡아 전체 입법 예산 상황을 총괄합니다. 방역 보건의료 TF는 김성주 의원이 단장을 맡아 재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보건의료체계 정비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민생 일자리 TF는 송갑석 의원이 단장을 맡아 코로나로 인해 취약해진 민생과 고용을 위한 시급한 입법 예산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입법 예산 TF는 전재수 선임 부대표가 맡아 가장 시급한 3차 추경을 관리하고 중장기 예산 정책 입법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난극복 상황실 설치를 계기로 코로나19 비상대응의 책임성과 추진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상황실은 당정청과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입법과 예산 과제를 빈틈없이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에 설치되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과 입법 예산 과제도 꼼꼼하게 이관받아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주도하고 일하는 K국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법사위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국가 원칙으로 삼으려는 나라인지 의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시고 또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정부 기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쓸데없는 언행으로 낮추어 이야기하시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법사위는 법무부, 법원, 감사원, 군사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은 법사위에 부여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은 꼭 미래통합당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는 데만 활용하자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 당연한 기능 수행도
쓸데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보이콧을 반복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당한 업무보고와 그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루어진 질의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대표가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이콧 중단하시고 국회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부장에 대해서 일선에서의 수사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서 전보 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비판은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지점에서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오던 것이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감찰권 실질화 방안 마련 권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감찰을 대검감찰에 이은 2차적 감찰로 정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 등을 개정해서 1차적 감찰로 만들 것과 외부 감찰 인력 충원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서 검찰의 감찰 업무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하겠다라고 스스로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번 사안은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입장이 엇갈리고 충돌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서 검찰 자체 감찰 또는 수사만으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마련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입니다. 이런 의미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고 한만호 비망록 관련해서 동료 수고함자였던 최모 씨의 진정사건 배당을 두고 일어난 사본배당, 사건 번호가 2개인 배당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인 편법 혹은 불법 재배당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검의 감찰 업무 강화 약속에 비춰보면 이 최모 씨의 진정사건 재배당 과정 역시 법무부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한 정치를 보면서 20대 국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절망이죠. 미통당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고목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총선 의석대로 책임을 지고 국회를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국난이 국민들에게는 가혹한 고통이지만 미래통합당에게는 당리당략에 가려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실직한 국민들의 82%는 고용보험이 없는 분들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은 열악한 직종의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400만 명, 그 몇 배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생존의 갈림길에서 3차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생존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제는 중소기업 중앙회장 그리고 소상공인 대표까지 국회를 찾아와서 추경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미통당은 국민의 삶과 거리가 먼 정치 싸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무슨 당이 무슨 상임위원장을 맡는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미통당의 낡은 정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국회가 책임 정치를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미통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민들의 1% 기대마저도 증발시켰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추경을 기다리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시간은 생명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국민들의 절박함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국난 극복 총력 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당은 원내에 오늘부터 국난 극복 상황실을 설치하고 국난 극복 총력 체제를 가동합니다. 당의 모든 자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총 집결시켜서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항우판 유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도 3차 추경을 통과시키고 국난 극복 총력 체제로 완전히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미통당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절박합니다. 경제도 평화도 모든 것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국익과 국민 앞에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자 정치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일각에서 비정규직대 취업준비생이라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안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처럼 경제적 약자들의 갈등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왜곡된 내용을 섞어서 정치 공세 소재로 삼아서 갈등만 증폭시키고 문제를 풀 수 없도록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이 소중하듯이 비정규직들의 희망도 소중합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비정규직들에게도 정규직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에 기초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회 책무이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길일 것입니다. 미통당이 청년과 비정규직의 고통에 진심으로 함께 하고자 한다면 정치 공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 시절인 2016년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화와 대화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계획 보류가 남북 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일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1조 1항은 민족 자주의 원칙과 남북선언과 모든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관계 개선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등 많은 남북 간 합의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남북 문제의 해결의 길입니다. 또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권 부침에 따라 흔들리는 관계가 아닌 공고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약품 지원과 식량 지원,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관광 등 민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 지원과 교류는 한미 워킹 그룹의 틀 밖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볼모로 삼는 구태와 목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일간의 산사투어를 마치고 복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라며 추경을 원구성 원구성 협상의 볼모로 삼고 나섰습니다. 1차 추경 예산 사업 예산은 9조 9천억 중에서 90% 이상인 8조 9천억이 이미 집행됐고
3차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실업에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고용 안정망 자금,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민생 예산을 두고 어떻게 불필요하고 쓸데없다고 할 수 있는지, 오로지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민생을 보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시급한 민생 예산마저 볼모로 삼는 구태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시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안전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필요성이 클 것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 역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기관 취업과 관련한 사안은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구체적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권을 계기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기저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큰 격차와 같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벼랑 끝 전술로 국회를 파양시키겠다는 아주 무책임한 처사로 국민적인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4.15 총선 민의를 언제까지 거역할 것입니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입니까? 국정 발목 잡기와 국회 운영 방해 등 20대 국회에서의 구태를 또다시 답습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추경 예산은 속도가 중요하며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할 3차 추경 예산안을 6월 국회 안에 꼭 처리해서 7월에 조속히 집행하려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최근 남북평화 프로세스의 최강 악당이자 회방꾼으로 회자되고 있는 존 볼턴을 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통합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가 사찰 잠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컴백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구구 관련 회고록에 대한 국정조사라니 이게 진심인지 장난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입니다. 통합당은 이제는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뜻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느라고 이제는 현실감도 떨어진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우자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출석도 거부한 볼턴을 대한민국 국정조사에 부르자는 것은 정치를 제대로 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던져도 막 던지고 보는 낚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황당한 국정조사 요구로 전의를 불태우며 떼쓰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국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비중이 50.5%로 지난해보다 17.6%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대출 상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이후 기업들은 차입금 규모를 늘려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과 유동성 현금 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54조 원 상당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기업의 유동성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 만큼 시적절한 자금 지원으로 대규모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3차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 재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명단 제출은 거부하면서 볼턴 회고록에 대한 국정조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치고는 대단히 궁색합니다. 지금 국회가 조사해야 할 일은 3차 추경 통과 지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입니다. 국회법을 무시한 목리 속에 국민의 고통은 날로 과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도미노 파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존을 자신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3차 추경안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시면은 이제 당무회의를